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준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5 언박싱과 첫인상 준비했습니다. 박스 열자마자 바로 스마트폰 본체에 있고요. 그 아래로 구성품 패키지와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최고 80W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전 규격이 범용적이진 않네요. 또 아쉽게도 USB-A 충전 단자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USB-C인데 아무튼 충전기를 주는 건 좋지만 N5 전용으로 거의 사용해야 한다는 점. 다른 구성품 패키지에는 전용 보호 케이스, 유심 제거핀, 퀵스타트,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용 케이스 한번 보시면 바깥쪽은 가죽 질감 마감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이 힌지를 보호하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본체를 덮고 있는 종이는 따로 뜯을 필요 없이 휴대폰 자체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폴더블은 이렇게 언박싱 해야 제맛이죠. 야, 근데 이거 빌드 퀄리티 상당히 좋네요. 이쯤에서 오포 파인드 N5 주요 스펙 요약해보면 프로세서는 성능 코어가 하나 빠진 스냅8 엘리트 탑재가 됐고요. 디스플레이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6.62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 최고 밝기 1600니트, 내부 디스플레이는 8.12인치, QXGA 플러스 해상도 최고 밝기 1400니트, 내부 디스플레이 코팅은 PET, UTG 복합 커버로 들어갔고 내 외부 디스플레이 모드 1에서 120Hz 화면 조사율이 적용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화소 메인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5000만화소 300 광학줌 지원 망원 트리플이고요. 전면 카메라는 내외부 모두 800만화소로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는 5600mAh, 80W 유선,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듀얼 유심, USB 3.1 젠2 등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최고 수준의 방수 등급 IPX6, IPX8, IPX9 모두 통과했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8.93mm, 무게는 229g입니다. 언박싱 후에 좀 만져보니까 이렇게까지 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얇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해서도 거의 비슷한 두께를 보여줄 정도니까요. 휴대폰을 펴면 4.21mm, 아이폰 16 프로 맥스 두께 8.25mm의 대략 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오포 파인드 N5는 두께도 얇지만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부착하고 전용 케이스를 씌운 총 무게 실측은 256.6g,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보호 필름 부착하고 비교적 가볍다는 투명 케이스를 씌운 총 무게 실측은 269.6g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 8.12인치 폴더블 스마트폰이 실사용에서는 일반 휴대폰보다 더 가벼운 셈인데요. 휴대폰 크기 체감되게 보시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 대비 폭이 살짝 좁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화면을 펼치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두 개 펴놓은 것 같은 사이즈가 되고요. 참고로 갤럭시 S 시리즈 울트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S펜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시면 오포 파인드 N5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주름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새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주름이 정말 많이 개선됐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봐도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화면 주름을 확실하게 보려면 야외에서 햇빛에 바로 비춰보면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주름 아주 잘 보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름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주름이 있긴 하지만 다른 폴더블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거죠. 특히 갤럭시 Z 폴드 6 대비하면 주름의 깊이나 화면의 우글거림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화면 주름은 사용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진해지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 중간 리뷰할 때 주름 상태가 어떤지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중국 휴대폰답게 큰 원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게 적응이 좀 안 돼서 되도록 덜 튀어 보이게 그래서 컬러를 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 카메라는 실제로 써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메인 광각은 컬러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모두 상당히 좋았고요. 망원은 의외로 또 괜찮던데요. 특히 6배 줌도 그럭저럭 쓸만했고 또 접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였는데 광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했지만 역광이나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는 환경이 되면 아주 안 좋아져요. 원가 절감도 좋지만 이런 플래그십 모델의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 케이스 힌지 부분은 착착 달라붙는 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 일부를 덮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힌지 보호 부분이 휴대폰을 들 때 손가락에 딱 걸리기 때문에 휴대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케이스 퀄리티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충전은 80W 유선 충전인데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이 정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50W를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 전용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야 가능한 충전 속도입니다. 물론 치투 규격 충전기 그냥 사용해도 충전은 잘 되고요. OS 관련해서 오포는 시스템 언어 한국어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모델이라고 해도 한국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설치도 메뉴에서 구글 설정에 들어가서 구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해 준 다음 오포 자체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하고 활성화만 시켜주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조작성 관련해서는 요즘 폴더블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런지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할 화면에서 가운데 터치해주면 위치 바꿔주는 거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위치 변경, 그리고 또 눌러서 상하로도 위치 변경 가능하고요. 화면을 3개로 분할하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세 번째 앱을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3분할 되는 거죠. 보고 싶은 앱은 터치만 해주면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면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오므려주면 한 번에 3가지 화면을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펴주면 아까처럼 돌아가게 되고요. 앱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화면 위로 띄워서 당연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앱 3개를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 보고 2개는 화면 분할해서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앱 하나를 화면 펼치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되는 구조인데, 마지막 앱도 화면 펼치기 해주면 모든 앱을 큰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눌렀다가 밑에 눌렀다가 또 다시 여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UI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빠릿합니다. 아이폰과 비교해서도 비슷하게 보일 정도네요. 이 다른 것도 해보면 이 앱 열고 닫히는 느낌이 아이폰과 상당히 흡사해졌습니다. 기타 통화 녹음 관련해서는 통화 설정에 들어가면 녹음 설정 가능한데요. 안내 멘트 없이 녹음 잘 됩니다. 그리고 오포도 애플의 시리 같은 기능 당연히 있는데요.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중국어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원격 PC 제어 O 플러스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휴대폰과 PC를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연결된 PC 화면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조작 자체도 PC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도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이 되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중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심지어는 마우스도 똑같이 구현이 되는데, 그리고 OS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오포의 아쉬운 점이라면 화면 커스텀이 경쟁사 모델 비해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젯만 봐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고 디자인도 별로고 잠금 화면이나 메인 화면 꾸미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적습니다. 보시면 시계 옵션이 아이폰보다도 적어요. 이런 쪽은 차라리 비보가 훨씬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제가 바로 직전에 비보 폴더블 X 폴드 3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체감이 확실하게 되네요. 다음 성능 관련해서는 일단 긱벤치 점수 이 정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성능 코어가 하나 빠진 스냅8 엘리트라 멀티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참고로 오포 같은 경우를 보면 비보나 샤오미 대비해서 최고 성능을 뽑아낸다기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세팅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점. 자, 오늘은 현재 기준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5 언박싱과 첫인상 후기였습니다. 좋았던 점, 이 폴더블 유저라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 얇고 가볍다는 거. 두께가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슷하고 케이스까지 씌운 무게가 260g이 안 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배터리 충전 속도 역시 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무선 충전도 50W라서 충전 스트레스는 정말 1도 없었습니다. 또 스펙만 봤을 때는 너프된 것 아닌가 싶었던 카메라 좀 사용해보니까 의외로 괜찮았는데 특히 망원이 상당히 좋았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내부 디스플레이 밝기가 야외 그늘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한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적어도 1200만화소는 넣어야지 이건 좀 심했다 싶어요. 퀄리티도 너무 안 좋고 아무튼 초광각 카메라는 이번 모델에서 5개 T입니다. 5개 T. 그리고 세 번째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너무 위에 있다는 점인데 휴대폰을 한 손으로 잡고 지문인식 잠금 해제를 하거나 볼륨 조절을 할 때 이게 좀 어려울 정도라 버튼을 왜 이렇게 위에 배치했을까, 이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곤 하지만 얇고 가볍고 주름 없는 게 너무 크게 체감되니까 단점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랄지. 그리고 오포 파인드 N5는 중국 정발과 함께 글로벌 런칭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럽 쪽 출시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AI 기능에 사용되는 딥시크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갑작스러운 출시 취소라 좀 아쉽긴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신제품이 나오면 아무래도 갤럭시 Z 폴드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이 우리나라 출시명 Z 폴드 SE, 중국 출시명 심계천하 W25입니다. 오포 파인드 N5는 Z 폴드 6와 비교될 수준은 아니고 폴드 SE 정도는 돼야 급이 맞는데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나 OS 최적화 이런 걸 다 떠나서 가격 차이만 무려 100만원 이상입니다. 솔직히 삼성페이 말고는 갤럭시 폴드가 월등하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이상을 더 주고 갤럭시 폴드를 구입한다는 건 아무리 갤럭시 찐팬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Z 폴드 7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성능이나 또 이런 가격으로는 경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오포 파인드 N5 앞으로 쭉 사용해보면서 사용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한국에 잠시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엔 또 어떤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